경험을 이용해서 이제 그 PT를 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상치 못한 주제가 나왔을 때도 어떤 시간을 좀 절약을 하려면 평소에 이제 스터디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PT 주제가 있으면 이제 개요 짜는 방법을 정말 습관을 들여서 그 큰 틀을 짜놓으면은 자기가 어떤 경험을 넣어서 좀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거나 어떤 현상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그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킨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한계를 또 말을 해줌으로써 마지막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또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딱 5분 안에 다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소 분야의 최고의 이슈 그거와 관련해서 나오는데 저는 그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안전은 무조건, 이슈는 무조건 익히고 가는 게 어차피 안전은 워낙 작으니까 나오는 게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확실하게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IT 직군으로 어느 면접을 가셔도 이런 신기술에 대한 PT 면접은 계속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이제 신기술을 접하고 이거를 이게 어디서 쓰는 거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익히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전날에 엄청 운 좋게 봤던 게 있었어요. 구글에 한국중부발전 토목부를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현직 그 서천건설본부에 있는 차장 선배님이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토목인으로서 중요한 점이 뭔가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 그냥 기본 토대로 잡고 갔어요. 무슨 PT가 나오더라도 이 가치관에 맞춰서 대답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황 면접이 나왔는데 토목에서는 스케줄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타업서 간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어필했어요. 평소에 중부발전 유튜브를 봤었는데 거기에 뭐 최신 5G나 아니면 환경설비 쪽에 어떤 새로운 장비를 넣었다 그런 걸 연관 있는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딱 뭘 쓰기보다는 개요만 적어서 이것의 장점, 단점 이런 거 써놓고 아래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만 한 3-4단어만 적어놨어요. 저는 스터디를 통해서 면접을 좀 준비를 했는데 스터디도 그렇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내가 면접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들을 질문을 받음으로써 그런 대처 능력을 좀 키워서 면접장에 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사업, 또 국내 에너지 사업의 미래, 안전, 발전소로 어떻게든 이거 굵직한 걸 준비를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정말 결이 다른 주제가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굵직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일상생활, 실생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또 PT가 주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경 지식에서 나와서 꼭 말을 해줘야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몇 명이 사망률이 어쩌고 이런 거는 일단 어쨌든 그 면접관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배경 지식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A4 용지를 하나 주는데 거기에다가 저는 그것만 썼어요. 그 배경 지식에서 말해줘야 되는 숫자들만 쓰고 나머지는 키워드로만 썼거든요. 그리고 팀 면접 할 때는 그 써놓은 그 숫자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 키워드에 맞춰서 말을 하는 식으로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PT 하는 면접관들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저는 생각하고 PT 면접을 준비를 했었어요. 화려하게 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발표하는 분도 계셨고 엄청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실 토론 면접의 평가 기준이 협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발언을 할 때 잘 경청하고 그분의 발언에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이 반대인 경우에는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상대방을 존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줬던 게 저희 둘 다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번 태클을 걸더라고요. 면접 볼 때 그 종이 주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키워드를 적어요. 그러니까 정적이 생기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내 주장만 하기보다는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렇게 말씀하셨고 했는데 저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 남의 말을 되게 잘 듣고 있다라는 그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대답하실 때
그냥 멍하니 이렇게 듣고만 있지 말고 그냥 키워드 같은 걸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사회에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근데 아무도 준비하길래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를 봤는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도움이 됐어. 사회를 보면 내가 먼저 발언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동안 나는 내 머릿속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발언을 하고 그거를 다 추합하고 그리고 사회 보다가 무조건 막히게 돼 있거든요. 사회를 잘 보면 유재석도 아니고 그러면 막히면 그분 중에 한 분을 슬쩍 쳐다보면 도와줘. 다들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들 도전했던 경험 물어보고 어떤 역량을 발휘한 경험 이거를 계속 물어보시고 제가 그 역량을 발휘했던 경험에서 어떤 에너지 관련 논문을 썼던 얘기를 했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뭐였는지 몇 명이서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당황을 하는지 진짜 얘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 있다는 걸 정말 느꼈었기 때문에 진짜 거짓말을 하면 정말 티가 난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는 국토종주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국토종주에 대한 경험을 물어보시는데 몇 명이서 했는지 며칠 동안 했는지 몇 킬로를 걷는지 거기서 또 무슨 어떤 뭐 고개나 이런 어떤 오르막길이 제일 힘들었는지 그런 걸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 진짜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소서를 쓰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말을 할 건지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인성 면접만 따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저 약간 자소서도 그렇고 인성 면접이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약간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약간 진실성이 그냥 했던 거야. 분위기는 좋으니까 일단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데 단지 뭐 꼬리 질문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저는 약간 오히려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했었어요. 이분이 나를 당황시키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나에 대해서 정말 진짜 궁금한 게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 물어봐. 내가 다 대답해 줄게.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진실성 있게 다가가는 게 인성 면접을 통과하는 길이 아닌가. 정말 좀 솔직하고 좀 나를 보여준다라는 생각으로 되게 면접을 임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더 플러스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질문은 내가 자소서에 썼던 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여기서 보이는 내 모습이 실제로 본 내 모습과 같은지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좀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만약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성원 씨는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런 식의 질문이 많아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가니까 더 편하게 대답이 나오고 그게 또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스터디 때 했던 방법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예를 들어 5명이 스터디원이라고 하면 질문을 다 뽑아요. 예상 질문을. 그리고 이거 무슨 질문이지 하는 것도 일단 다 던져요. 그러니까 한 질문을 던지고 나머지 5명이서 대답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질문에 대해서 5사람의 생각을 들으니까 다양한 답변도 가질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답변을 5가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직접 글로 적고 외우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 되게 좋다 라고 남았던 게 끝까지 기억에 남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좋아요.